back for episode 11. I almost went like this. Wow, we're already into the double digits, huh? Pretty crazy. We're going to have a simple shoot today with a noodle master, I guess we'll call him that. So he's gonna give us the details on the world of noodle, and we'll see how far we can make it while understanding what in the world he's talking about. It'll be good. I'm looking forward to this one. Let's see. We are almost there, I think. Maybe another 5 minutes. 안녕. 다음에 놀자. 마음 같았으면 가까이 가서 좀 사랑해주고 놀아주고 하고 싶은데 남의 강아지니까 아무렇 그걸 하다가 혼이 날까봐. Let me see if I can zoom with this thing. And we have arrived. It's such a lovely, isolated area. 네, 알겠습니다. 여기 화장실 얼어가지고 네. 틀어놨는데도. 안녕하세요. 저는 그 디디고 누룩 대표 정철의 발해연구소 정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술을 빚은 지 누룩을 빚고 이제 술을 빚은 지는 제가 이제 4년 이제 5년째 이제 들어가고 있거든요. 누가 보면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기간이 길다고 구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어떤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많이 짧아질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저희 디디고 누룩에서는 그 총 한 10가지 이상의 누룩을 디디고 있거든요. 특수 누룩 위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가까이 쌀누룩, 가장 뭐 어떤 대중적인 쌀누룩, 그 다음에 뭐 녹두가 들어가고 밀하고 녹두랑 향홍고, 그 다음에 녹두와 쌀이 들어가면 향미주고, 그 다음에 뭐 백소환동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누룩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디디고 누룩이 자랑하고 싶은 거는 사실 그 동안에 누룩이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고문원에도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은 백소환동곡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누룩이라고 좀 소개가 많이 됐었고, 그다음에 시중에도 백소환동곡으로 이제 술이 빚는 데가 이제 몇 군데 정도 나와 있는데, 사실 백소환동곡은 녹두 비율이 60%고 쌀의 비율이 40%거든요. 저희 디디고 누룩 같은 경우에는 녹두 비율이 80%, 이제 그 중에 껍질이 들어가 있고요, 녹두. 그러니까 쌀 비율이 20% 정도 이제 천양초 누룩이라고 이게 대표적인 누룩이 있는데요. 네. 대한민국에서 저희 이제 디디고 누룩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녹두 비율이 이게 높고 이제 다른 백소환동보다 이제 껍질이 들어가는 이유는 사실 모든 과일에는 사실 오렌지나 우리가 뭐 어떤 그 유자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술을 담을 때 그 알맹이를 넣는 게 아니고 껍질을 넣습니다. 왜? 껍질에 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걸 창안해서 뭐 녹두에도 사실 껍질의 향이 많이 있습니다. 녹두의 특유의 향. 사실 껍질이 녹두에 들어가면은 거칠거칠한 성분이기 때문에 디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천양초 누룩이라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천양초 누룩은 백소환동곡에 말도 안 되는 만큼 힘듭니다. 굉장히 디디기가 힘든 누룩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이 많이 되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소량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문 생산 형태로 하고 네. 하지만은 한 달에 최소 한 2-30kg 정도는 나와서 네. 소비자들이 이렇게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만나보고 있고 천양초 누룩에 처음 이렇게 만들게 된 계기는 저희 어머님이 86세 정도 되시거든요. 지금 생존에 계시고 네. 이게 제가 고향이 이제 남도 쪽입니다. 이제 남도 쪽인데 제가 이제 술을 배우고 이제 우연히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 어머님이 86세니까 거의 옛날 일제 시대 때 다 가양주를 집에서 술을 빚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술을 빚을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누룩을 디딜 줄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일반 밀누룩이 아니고 녹두로만 해서 누룩을 디뎠더라고요. 보니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님 86세가 됐는데도 그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네. 어떻게 보면 전수를 받았죠. 제가 네. 전수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누룩을 디뎌 보니까 현대적인 방법으로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녹두 100%로 제가 만드는 누룩이 따로 있긴 하는데요. 그건 이제 가와주를 빚을 때 네. 사용하면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어떤 가와주를 빚는 용으로 누룩을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우리 고문원에도 없는 누룩입니다. 네. 고문원에 전혀 없고 아무리 제도 이 누룩과 술을 빚으면서 고문원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우리 공부 많이 했는데 고문원에 이런 누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천년의 세월 동안의 어떤 뭐 단절됐던 그런 문화를 제가 다시 복원했다. 그래서 이름 자체를 천양초 누룩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술도 빚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평가를 해주시면 정말 향도 좋고 네. 빛깔도 좋고 사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천양초 누룩이 가장 우리 디디고 누룩에서는 기대가 되는 누룩이고 현재는 1년 정도 걸려가지고 누룩을 또 개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팥 누룩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팥 누룩이 팥으로 빚은 누룩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누룩을 디디는데 재료 중에 사실 전분이 있거나 어떤 당분이 있거나 단백질 성분이 있으면 대부분 어떤 재료든 가능합니다. 쌀이든 뭐 조든 팥이든 뭐 수수든 이렇게 다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각기 말은 향이 나기 때문에 맛이 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팥을 좋아해요. 제가 팥칼국수도 좋아하고 팥을 많이 좋아해서 네. 팥에 껍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까맣게 들어있는 게 팥에 껍질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팥 누룩을 만들었어요. 거의 한 1년 만에 성공을 해서 네. 이제 생산하고 있고 지금 누룩은 명절 이후에 판매는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또한 소량으로. 천양초만큼 굉장히 힘들어요. 누룩 자체가 네. 껍질에 들어가는 누룩들은 일반 방법하고는 가공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빚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디디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소량의 누룩만 대부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팥누룩은 제가 비벼놓고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요. 이 팥누룩은 백수한동곡의 신맛의 단맛과의 어떤 점수로 준다 그런다면 60점의 신맛과 60점의 단맛이 있다 그런다면요. 이 팥에는요. 120점의 단맛과 120점의 신맛이 있어요. 다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한 단계 위인 누룩인 거예요. 굉장히 저는 이 팥에서 어떻게 신맛이 나올까 생각이 단맛은 당연히 네.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왜? 팥이 달기 때문에 네. 달달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신맛이 나올 거라는 저는 생각도 하지도 못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천양초 다음으로 해서 굉장히 팥누룩을 제가 지금 개발해 거의 1년 만에 성공을 했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This guy's passion for nuruk is absolutely freaking incredible. 누룩마다 술의 특징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쌀이랑 이제 쌀 100%로 디딘 누룩인데 쌀 누룩이라고 합니다. 이제 네. 쌀 누룩을 하면 술이 조금 드라이하면서도 네. 단맛이 많이 있습니다. 뭐 드라이한 술을 좋아하거나 드라이한 술에 단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화 편하게 받으시면 돼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그리고 대체적으로 저희는 전통 누룩이기 때문에 저희 집은 뭐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은 발효하는 과정에서
어떤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아요. 네. 오로지 쌀하고 네. 물하고 네. 어떤 그 재료만 있는 거지 네.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뭐 효모제가 들어가거나 네. 그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게 백수 한동곡인데요. 네. 백수 한동곡은 사실 많은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백수 한동곡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백수 한동곡은 녹두의 비율이 60%고 쌀의 비율이 40% 정도 되는 누룩입니다. 이 누룩으로 비치면은 앞에서는 산미가 먼저 잡히고 네. 뒤에서는 이제 단맛이 이렇게 받쳐주는 그리고 풍미도 있고 네, 향도 있고 산미와 단맛과 바디감이 좋은 누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게 디디고 누룩에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디디고 누룩에서만 이게 생산하는 천양초 누룩이라 그러거든요. 네. 천양초 누룩은 이 백수 한동곡보다 한 단계 더 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향이라는 게 그러니까 발효 시켜놓은 상태에서 끝에서 향이 올라오는 거고 그렇죠, 지금 이 그렇죠. 상태에서 향이 나지 않았나요? 이 누룩에서는 향이 나진 않죠. 그거예요. 어째 발효제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네. 그게 어떤 전혀 고소한 향만 나는 거지. 네, 네. 지금 상태에서는 전혀 향이 나거나 그러지 않죠. 지금 이 상태에서 향이 나면 그건 뭔가 넣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 좋습니다. 네. 오면 그걸로 술을 빚었을 때 일반 누룩하고 제가 생산하고 누룩하고 다른 맛이 날까 안 날까를 테스트를 했던 거죠. 누룩만 잘 냈더니 특별한 맛이 안 나. 아까도 테스트 말씀하시는데 그 어떤 식으로 테스트하시는 이게 거예요? 술을 빚었죠. 네. 술을 당연히 빚었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룩은 이렇게 나왔는데 술이 발효가 안 되면 누룩을 직접적으로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술로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좋은 술로. 네. 누룩만 좋으면 뭐합니까? 좋은 술이 안 나오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가공도 하고 레시피를 조절해서 이제 나타나는 게 1년 만에 나타오는 누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주종의 형태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뭐 증류를 하시는 거죠? 아니요. 이게 그 약주로. 뭐 이 누룩 같은 경우는 탁주로 마셔도 괜찮고요. 네. 뭐 청주로 드시는 걸 권합니다. 네. 청주로 드시는 게 가장 맞아. 증류는 뭐 아닌 것 같고. 그런 누룩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약주로 마실 때 좋은데 증류를 시킨 경우는 약간의 맛이 좀 변질된다? 그런 솔직히 제가 증류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류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제 누룩을 가져가서 양조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그분도 특수 누룩을 처음 써봤던 거예요. 그 전에는 네. 입국이나 어떤 효모나 네. 아까 밀누룩만 빚었는데 특수 누룩을 자기도 처음 써보다 보니까 네. 자기도 실패를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네. 근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술이 나왔는데 그걸 증류를 했더니 네. 정말 맛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걸 증류주로 해도 나중에 괜찮겠다. 근데 일단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정말 맛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He was kind enough to bring me inside to give me a little tour of his workshop. 이런 추운 데서 작업하시는구나. 이게 그렇게 저희가 이게 전체 규모가 한 30평 정도 됩니다. 네. 이게 30평 정도 되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 디디고 누룩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들어오면 좀 춥습니다. 네. 근데 누룩실은 히터를 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히터를 틀어버리면 습이 날아가기 때문에 누룩실 자체적으로는 히터를 제대로 작업을 할 때는 난로를 별도로 가동을 하고 제가 하긴 하거든요. 너무 추우니까.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작업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누룩이 열심히 발효되고 있습니다. 발효되고 있는데 저 안에는 뭐 30도, 뭐 35도, 40도가 넘어갈 정도로 뜨끈뜨끈하지만은 이 바깥은 그렇게 이렇게 건조하거나 약간 추운 상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신 것 같네요. 너무나. 사실 누룩이 그 기계 중에 양주하고 다르게 시중에 나와 있는 기성품이 없습니다. 누룩은 아직 사실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누룩 기계가 기성품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들이 본인이 직접 만들어 쓰거나 안 그러면 어떤 다른 기계를 변형을 시켜서 개발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제품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체적으로 뭐 쌀을 빻는 기계, 약간 쌀을 채치는 기계 이런 것들은 많이 봤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고 이제 우리 디디고 누룩의 이제 핵심 그 기계라 볼 수 있는 게 누룩을 디디는 기계인데요.
이게 한 6톤 정도 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시중에 이제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양쪽에 2대가 다 있어가지고 한 번에 이제 2개 이상 누룩을 디딜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사실 누룩을 디디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지금 현재 들어간 지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네. 2주 정도 됐는데 이게 컨트롤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 컨트롤기 또한 사실 시중에 누룩을 어떤 발효시키는 컨트롤 기계랑은 따로 없습니다. 이 또한 이제 제작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제작을 해서 이제 제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2주 정도 됐는데 온도는 한 30도 정도 가까이 29.3도 정도, 30도 정도 되는 온도고 그다음에 습도는 한 74% 정도로 돼 있고 이 안에 자동적으로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뭐 한기구나, 아니면 한풍구나, 아니면 순환기가 이렇게 돌 수 있던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제 이게 문을 열면은 네. 한 군데 더 이렇게 이 안쪽으로 들어가시겠어요? 네. 이 안에 이제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네, 네, 이제 안쪽으로 들어보면은 저 안에 이제 누룩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네. 저 안쪽으로 이쪽으로 유리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 안쪽에 보면은 저 안쪽부터 하면 안쪽에는 백수한동곡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중간 정도에는 이제 천양초 누룩과 이 안쪽에는 이제 판누룩 이렇게 이제 3가지 정도가 누룩이 이렇게 현재 발효 중에 있고 이 안에 이제 습기가 맺힐 정도 여기 온도는 뭐 밖에서 보시겠지만 30도가 넘는 온도입니다. 이게 뜨끈뜨끈하는 거죠. 네. 한여름 정도의 온도가 있는 거죠. 한 2주 정도 지났지만은 아직 이렇게 발효가 한참 진행 중에 있는 누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총 몇 개씩 하시는 거예요? 총 저 원형으로 본다 그런다면 한 거의 100개 넘는 거예요. 100개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한 번에 이렇게 하실 때 예. 뭐 다양한 누룩을 넣어서 동시에 네,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겁니다. 예. 뭐 서로한테 뭐 오염되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오염되는 표현 안 예, 해주셨어요? 예, 그렇군요. 예, 사실 A동, B동, C동 3개가 있는데요. 사실 이 B동은 사실 제가 열심히 띄워야 되는데 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그 온도를 갑자기 같이 올리기가 쉽지 않아서 네. 지금 현재 B동은 여기에 있는 누룩이 곧 나올 겁니다. 그러면 B동으로 옮겨가지고 여기는 숙성하는 곳고 여기는 이제 건조하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C동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특수 누룩만 별도로 이제 디디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B동 같은 경우는 아직 누룩은 비어 있습니다. 이게 냉장고가 좀 넣어놓긴 했는데 이제 누룩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안에만 좀 찍으면 안쪽으로 이쪽으로만 좀 찍어서 돼요. 네, 됐습니다. 밖으로 나갈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내가 준비해서 나갈까요? 술 한 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촬영은 여기서 그 술턱 여기서 했는데 비누 때문에 완전 그 바사락바사락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나중에 편집할 때 좀 고생하게 생겼다 싶네요. 열악하네. 아니. 먼 데서 이제 오셨는데 네. 제가 뭐 제공해드릴 게 따로 없고 대한민국에서 우리 디디고 누룩에서만 빚고 지금 사실 거의 처음 시음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팥으로 빚은 술입니다. 네. 이제 팥으로 빚은 술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다시피 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최고의 산미와 어떤 최고의 단맛, 바디감이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마셔보시고 네. 평가를 한번 해주시면 술을 처음 먹으실 때는 산미와 단맛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균형감 있는 그런 맛있는 술이라 할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드셔보세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이런 당도와 산미가 동시에 살려 있다. 향만 맡아도. 와,
그러니까 산미보다 당도가 더 앞서 있지만 네. 산미도. 되게 오랫동안 많이 마실 수 있는 네. 그런 가벼움도 네. 있으면서 네. 오 맛있네요. 네. 그 김한중 대표님께서 지금 쓰시잖아요. 네. 그 누룩 만드시는 거 엄청 막 칭찬하시면서 그냥 딱 그거랑 비슷한 맛이 나긴 한다. 근데 네. 그 맛보다 더 약간 레벨 업된 느낌이라고. 네. 네. 와 너무 맛있네요. 그러면 어느 누룩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느 정도 뭐랄까 이런 그 도수의 영향 미치나요? 아니면 도수는 전혀 큰 차이는 아무 미치지는 않고요. 네. 그냥 맛과 향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맛과 향. 아, 네. 이거 추천하신 페링이신가요 혹시? 네, 아니면- 맞습니다. 이렇게 그리 강하지 않는 그런 안주로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술의 맛에 이렇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 이 향과 맛을 즐기는 술 같은 경우에는 뭐 술의 맛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회나 네. 같은 해산물 같은 걸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집에 계실 때 뭐 그 부인님과 같이 네. 술 한 잔 뭐 할 경우에 뭐 맥주 한 잔 정도만 예. 드시는 거야? 아니면 혹시 부인님께서 뭐 좋아하시는 그 규정이나 있으신가요? 저희 집사람은 술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네. 술을 담글 때는 그렇게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안 했었거든요. 네. 이제 누룩을 개발해가지고 제 누룩으로 특수 누룩으로 빚은 이유는 네. 이제 다른 술들은 못 마시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빚어준 술이나 이런 것들이 네. 가장 맛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술 나오면 자주 갖다 줘요. 많이 잘 먹고 네. 그리고 공장에 와가지고 또 같이 일하면서 같이 이렇게 술을 많이 먹어요. 저희 집사람. 저희 술을 굉장히 팬이에요. 디자인머니가 혹시 뭐 이분 나오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약간 K-팝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제가 포장을 할 때 누룩 포장지를 신경 쓸 때 누룩을 판매할 때 가장 신경 썼던 게 포장지였습니다. 네 그럼요. 네. 네. 사실 다들 포장지 보자마자 판단 그렇죠. 선도 이제 술을 빚는 사람들이 누룩을 사는 거지 일반인들이 뭐 먹으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많은 누룩들이 사실 좀 뭐 궁서체나 안 그러면 약간 일반적인 약간 옛날의 어떤 풍으로 많이 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 포장비만 봐도 비디고 누룩이라고 알 수 있을 정도의 네. 어떤 디자인을 많이 신경 썼고 네. 그리고 저희 디자인 하시는 분한테 제 20대 때 사진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먹다가 이 맛이 뭐 강하면 안주 네. 맛이 뭐 강하면 네. 방해되니까 네. 잘 어울리네요. 우리 전통적으로 보시면 이제 어떤 잡내가 안 나니까 네. 이렇게 특수 전혀. 깔끔.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이 술 전통주 브랜드 그 레이블 포장지 보면 네. 네. 누룩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 누룩 그 제조사 네. 표기 안 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제조사가요? 네. 제조사가 표지 안 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네. 네. 그런 것 좀 했으면 약간 더 홍보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숨어 있잖아요 배경에. 좀 답답하실 텐데. 네. 그럼 주로 어떤 식으로 그 이름이 제일 알려지는 뭐 그런 경로가 있나요? 사실 뭐 입소문 통해서 저는 처음에 네. 사실 누룩을 제가 지금은 상업화를 하고 있는데 네. 상업화에 집에서 누룩을 디디기는 힘듭니다. 네. 집에서 누룩을 디디기는 힘든데 네. 제가 공방을 새로 만들었는데 네. 여기 상업화하기 전에요. 네. 서울 그 중랑구에다가 만들었는데요. 네. 누룩을 한번 디디면 30kg 정도 띄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덩어리로 한 30개 정도가 나옵니다. 30개 정도 나오는데 제가 서울 시내 여러 군데 학원을 다녔어요. 난 3군데 정도 네. 학원을 다녔는데 네. 거기 이제 동기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네. 동기분들한테 단톡방을 제가 만들었어요. 한 50명 정도를. 네. 그래서 누룩이 나오면 계속 무료로 보내줬었어요. 네. 그래서 술을 빚어봐라. 네. 술을 빚어봐라. 그래서 어떤 맛과 향이 나오는 건지 이제 네. 장단점 보완하고 또 네. 만나서 대화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이게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도 한 50명 되는 사람들도 아 이게 술이 잘 나온다. 이제 그 50명이 한 명씩만 더 홍보를 해도 100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처음에 홍보는 따로 하지 않았었고 광고를 하거나 그러지 않지만 제가 이제 강의를 다니고 뭐 이런 거 하긴 하지만은 인스타나 이런 것도 해서 새로운 누룩이 나오거나 안 그러면은 뭐 새로운 술이 나오거나 그러면은 이제 인스타로 올리는 거지 뭐 네이버나 아니면 다른 데에다 광고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작년에는 하진 않아요. 2024년도에 전국 대회에서 제 누룩으로 해서 대상이나 뭐 동상이나 이런 시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디디고 누룩이라는 거 그다음에 정치열의 발효연구소가 많이 홍보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술 문화는 전체적인 문화는 술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 문화는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많은 직장인들도 사실 이제 밖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죠. 술도 많이 마시고 질보다는 양에 많이 치우쳤고 그다음에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코로나가 거의 한 2년에서 3년 정도 장기화 되면서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았었잖아요. 사실 요즘에는 하이볼이나 어떤 이런 술들이 인기가 많이 있는 이유는 그전에는 양으로 승부를 했다면 지금은 질로 승부합니다. 한 잔을 마시더라도 좋은 술을 마시겠다. 이런 그런 문화가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기한테 투자하는 문화들이 많이 생성이 됐고 퇴근하면은 옛날처럼 밤늦게까지 어디서 뭐 마시고 죽자 뭐 이런 문화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뭐 혼술을 하거나 안 그러면은 가족끼리 좋은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술처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어떤 의미를 두는 술들 그런 술들이 많이 대중화가 이제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술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의 계층은 30대 여성이나 30대 남성들의 소비량이 굉장히 왕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기 때문에 어떤 뭐 술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계속 새로운 누룩을 만들고 하는 이유가 사실 시장에서는 우리 자동차나 핸드폰도 마찬가지잖아요. 1년마다 핸드폰이 바뀌고 모델이 바뀌잖아요. 맞습니다. 성능이 바뀌는 게 아니고 어떤 소비자들이 새로운 걸 갈증을 내고 항상 오래된 거는 실증을 내고 많이 하잖아요. 새로운 거에 대해서 항상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통 누룩에 대한 틀은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틀은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누룩을 개발해서 우리 전통 누룩으로 빚은 술도 충분히 젊은 층들한테도 소비가 되고 안 그러면 외국인들한테도 우리 전통 술이 이렇게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누룩을 만들고 그런 술을 만들어야만 지금보다는 전통주가 더 인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최근에는 양조장을 오래 하신 분들은 뭐 2대, 3대, 4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제 누룩이 시중에 있는 누룩보다 두세 배는 비싸죠. 근데 그분들이 술을 못 빚어서 제 누룩을 사용을 할까요? 아니죠. 일반 옛날에 쓰던 누룩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맛을 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누룩을 써서 프리미엄 라인을 별도로 하나 개척을 해서 비싸지만은 한 잔의 술에 의미를 두고 맛에 두고 어떤 그 양조장만의 시그니처 술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정착이 돼야만 양조업계도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가 굉장히 호황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술이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고 이제 K 문화라는 게 K 컬처 이런 문화가 세계적으로 많이 호응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주를 대표하는 저는 이 누룩이 흰색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흰색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리나라의 전통주를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누룩입니다. 사실 술이 되는 세 가지 요건이 물과 쌀과 누룩만 있으면 되는 건데 물과 쌀이 발효되는 건 아니고 어떤 이 누룩이 사실 결국은 효소하고 효모 역할을 하면서 효소가 당을 배출하고 그 효모가 그 당을 먹고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이제 배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누룩이냐에 따라서 그 술의
맛과 향이 좌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자제품에 대한 반도체 역할 이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룩은 우리나라의 전통주의 흰 반도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Well, that's it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and I hope to see you next time here on Suranjan for episode 12. See you soon. And remember, don't drink too much, but drink well. 인사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We got in a nice 2 hours of filming, and now it's time to go home. It's Sunday. I'm tired. I got work tomorrow. I want to rest. I need some rest. So we'll see you next time here on Suranjan for episode 11, I believe. What am I talking about? 12. This was 11.